네,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청조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그럼 네. 이제 수사가 좀 본격화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아마 이제 출국 금지 내린 것은 뭐 그냥 출국 금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남현희 씨죠. 예. 남현희 씨가 뭐 SNS 올리고 그러면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고 진정서를 제출하니까 이제 전적으로 이제 취합을 해보니까 이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이제 전청조 씨는 지금 고소장 내용이랄지 지금 언론 나온 것만 보면 거의 뭐 희대의 사기꾼처럼 되어 있거든요. 희대의 사기꾼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기꾼의 특징은 일단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고 그다음에 뭐 해외를 도망가다랄지 아니면 국내 어디 숨어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먼저 출국 금지부터 한 자체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뭐 그래픽 좀 보여주실까요? 서울경찰청에서 전 씨에 대한 사기 의혹이 이제 확산되면서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사기 등 고발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이관받아서 다 병합해서 수사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다음 그래픽으로 좀 볼까요? 네, 먼저 지난 25일에 대출 중개 플랫폼 통해서 신용도, 금리 조회, 대출 유도 관련해서 강서경찰서에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이제 고발이 들어왔고요. 며칠 뒤에는 올해 8월 말에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가로챘다. 이런 고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피소가 잇따르니까 이걸 한데 모아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강서경찰서에 고소되는 것은 강서 구의원 김모 의원이 아마 주위에서 이제 민원 들어보고 이걸 고발한 걸로 보이고요. 아마 송파경찰서로 이관되는 이유는 송파경찰서에 이제 시그니엘이라는 전청조 씨가 주거하는 아주 럭셔리 아주 최고급 그 주거지가 있거든요. 주상복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송파경찰서로 이관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아까 그 컴퓨터 CG를 통해서 봤듯이 한 2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많은 수,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특히 나도 당했다. 그렇죠. 그 피해자들이요. 어떤 유튜브의 어떤 강의 찾아가지고 자기가 재벌 3세처럼 행사하면서 이제 투자 명목으로 뭐 몇 억,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상장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서 뭐 1억 원 이런 뭐 금액들이 뭐 굉장히 횟수도 많고요.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고소장이 경찰에 이제 접수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본인 자체가 이때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엄청나게 많은 범죄 혐의가 지금 인정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출국 금지 조치가 이제 내려졌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수순은 소환 조사도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일단 이제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선에서 접수가 끝나면 마무리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경찰서는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된 내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댓글에 보면 나도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올린 피해자들의 어떤 문구랄지 이런 거 보면 재벌 3세를 이용한 그런 사기 행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의 수법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혐의 자체, 이런 피해자들이 거짓을 올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이걸 뭐 어느 정도까지 모든 뭐 고소고발 사건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시작하면서 그냥 새로 추가되는 고소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사를 할 겁니다. 근데 약간 좀 황당한 측면도 있죠. 펜싱을 배워서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대결을 하기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은 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까지 속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슈퍼카라고 할 수 있는 뭐 3억짜리 뭐 SUV 차량도 사주고요. 그다음에 뭐 명품 가방 뭐 이런 것까지 사주니까 아 정말 부자인갑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뭐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아 이거 사기꾼 아닌가 그런 의심할 대목도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임신 테스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청조 씨가 지금 여자잖아요.
그럼 여자라는 것을 남현희 씨도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이 같이 뭐 있었다 하더라도 뭐 스킨십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예. 전청조 씨가 준 임신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임신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모든 것이 근본적인 것부터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SNS에 사랑하는 사람처럼 결혼할 애정이다 이런 걸 올린 걸 보면 예. 처음에는 속았다 할지라도 중간에 과연 이렇게 끝까지 속을 수 있을까? 오히려 많은 그러한 명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주니까 알면서도 좀 묵인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동조를 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 예. 사기의 공범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남현희 씨가 SNS에 이런 뭐 명품 사진들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자랑을 했다고 할까요? 뭐 그렇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글을 이제 올렸었는데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진짜 원하지 않았는데 온갖 걸 다 들고 와서 푸시를 했다, 받으라고. 이거는 그래서 내가 받은 거지 원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건 좀 믿기 좀 힘든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뭐 거절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걸 왜 SNS에 다 올리죠? 자기가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는 고마움을 또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받기 싫다 표현했다 이 말은 상당히 이제 신뢰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 자체는 정말 재벌 3세라고 처음에 믿었을 가능성도 크고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에게 무차별적으로 뭐 선물 공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즐길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주상복합 아파트 예. 그게 한 달에 그 월세가 한 2,600만 원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뭐 2,600만 원의 어떤 월세를 내는 데서 초하하 럭셔리에서 같이 살고 또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라는 호텔이 있어요. 예. 근데 아마 전청조 씨가 자기가 그 그룹의 3세고 혼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마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호텔에 가서 묵은 걸로 보입니다. 이 호텔 자체도 묵었던 방이 한 1,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하룻밤에. 예. 그런 걸 보면 본인에 대한 어떤 물량 공세, 재벌 행세 이런 걸 굉장히 좀 즐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일파만파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자신의 저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주위 사람들이 또 많이 속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걸 좀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서 조사할 때도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속았다고 하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공범관계가 될 수 예.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 경찰서 수사를 할 겁니다. 오늘 뭐 언론 인터뷰에서도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가 명품 선물한 뒤에 SNS에 올리라고 강요했다. 뭐 당장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피해자들이 이거 내 돈으로 산 거 아니냐, 뭐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몰수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일단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범죄 행위로 인해서 유래한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 범죄 수익 자체가 제3자에게 타인에게 귀속이 되면 이제 몰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몰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하고 공범관계 될 수 있을 때는 이제 몰수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 명품이랄지 차량 자체는 사기의 피해자로에게 편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피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국가에서 몰수를 해버리면 국가가 귀속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몰수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단지 피해자들이 남현희 씨를 상대로 뭐 공범관계랄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 인식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의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로 참 기가 차다, 황당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지금 뭐 전청조 씨의 카톡 대화 말투까지 상당히 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업체들은 뭐 이렇게 이 문구를 홍보 문구에 쓰기도 했는데요. 뭐 IM 실내요. 지금 보도가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었죠. 뭐 오케이, 그럼 넥스트 타임에 놀러 갈게요. 와이프한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오케이 했어서 물어봤어요.
but your friend랑 같이 있으면 I am 실례예요. 뭐 교포라서 이런 뭐 말투를 썼다 그러는데 사실 이거를 왜 속았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일반적인 반응이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영어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I am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모든 문장에 I am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전청주 씨도 뭐 영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익숙하지 않고 잘 몰랐던 걸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영어를 교포 행세를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기 딴에는 뉴욕 교포다는 거예요.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나 영어를 좀 쓴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제 영어 자체가 사실은 하나도 맞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뭐 넥스트 타임이랄지, 예. I am 신뢰 이런 문구를 쓰면 우리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고 외국에서 뭔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예. 산 사람이 아니다. 저걸 봤으면 일반적으로 더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그렇죠? 거짓말이고 사기꾼이다 이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예. 저게 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 예. 아닙니까? 저 영어에 물론 뭐 일반 사람들이 뭐 영어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이제 기본적인 측면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렇게 속아 넘어갔다는 것은 뭐 전청주 씨가 예. 굉장히 완벽하게 사기를 친 측면도 있죠. 예. 경험까지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랬는데 저런 뭐 어수룩한 측면, 예. 본인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미달되는 저런 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 참 오죽 어처구니가 없으면 저게 이제 뭐 인터넷 밈이라 그러죠. 유행어가 네. 되면서 저렇게 광고까지 등장했거든요. 신문- 지금 뭐 실제로 광고에 저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I am 특가예요. 넥스트 타임은 없어요. 이런 문구를 쓰고 있어요. 신문 만평도 보니까요 정치 평론에도 저걸 예. 썼더라고요. 예. 그래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고 코미디 음. 같은 얘기지만 사실 저런 코미디 같은 내용 자체가 오히려 또 순수한 사람들한테는 또 사기로 또 예. 사용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죠. 네, I am 실례예요. 저런 어처구니 없는 사기 사건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 뭐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현희 씨가 지금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풀리지 않는 의혹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뭐 알고 보니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성전환 수술을 한 건지도 지금 뭐 확실한 사실 여부는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뭐 드러난 거 없는데 예. 아마 본인이 뭐 성전환 수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전청주 씨도 그렇게 얘기했고 남현희 씨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천적 씨가 이제 전에 전과가 뭐 한 7범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최근 전과가 2020년 12월 정도 해가지고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기로. 그래서 2년 3개월 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실형을 복역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 선고가 됐다고 치면 예. 사실은 시간이 그렇죠. 그죠, 물리적으로 뭐 복역 다 예. 하고 그러니까 형을 집행하고 나온 시점이 과연 이게 트랜스젠더 수술을 할 정도로 성전환 수술을 할 정도의 시간이 있었느냐 예.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성균 씨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이 검사에서 음성 나왔다 그러는데 이 네. 간이 검사로 다 판별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아, 그렇죠. 이제 그 예. 말대로 간이 검사예요. 그래서 이제 소변 검사를 우리가 간이 검사라고 예.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키트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형식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류도 많고 그런데 이제 소변 검사의 특징은 사실 뭐 대마랄지 아니면 뭐 마약이랄지 아니면 형장시설 의약품에 따라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한 5일에서 10일 그리고 그 지나면 소변에서는 배출이 안 되죠. 그래서 간이 검사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뭐 바로 직전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면 나오지만 뭐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조사에서는 이성균 씨에 대해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소변하고 모발을 채취한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이성균 씨가 경찰에 출석해서는 진술 거부를 했다고 해요. 당시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소명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오늘은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요.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예,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실 부분 없으신가요? 예, 다음에 조사 때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유흥업소에서 협박 비슷하게 받으셨는데 억울하신 점은 없으세요? 아니, 그 또한 그것도 잘 성실히 임하고, 예,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조사받고 가시는데 좀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를 지지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큰 실망감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예, 앞으로 추후에 조사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이날은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좀 결과 지켜보고 얘기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진술 거부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데 이제 거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1차 조사를 한번 검찰에서 이제 기초유인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걸로 예. 보입니다. 그런데 이성규 씨 입장에서는 아직 정밀 검사해서 이제 결과 안 나왔잖아요. 근데 본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미리 뭐 내가 대마를 했고 마약을 했고 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피의자나 범죄자는 뭔가 자기보다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아마 전략적인 측면은 정밀 검사가 나오면 그때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뭐 어제 조사를 일단 뭐 간단하게라도 하려고 했는데 이성균 씨 측에서 다음에 추가로 조사할 의향이 조사할 거냐고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다음 조사할 때 같이 하자.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정밀 검사가 나온 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아마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끝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유아인 씨도 그렇고 이성규 씨도 마약 스캔들 계속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영화계가 지금 뭐 600억이요? 이 돈이 거의 증발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영화계 피해가 큰데요. 이거를 뭐 본인 당사자를 이미 촬영도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좀 보상받을 길이 있나 이런 또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성균 씨도 뭐 영화가 한두 편이 아니잖아요. 유아인 씨도 마찬가지고. 근데 영화 한 편 촬영할 때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위약금에 대해서 넣거든요. 근데 위약금 자체가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편에 200억, 300억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영화 자체를 개봉을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약금도 굉장히 클 거예요. 네. 그런데 한두 건도 아니고 예. 여러 건에 대해서 유약금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이걸 다 유약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영화사 입장에서 또 배급사 입장에서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600억이고 지금 이성균 씨나 유아인 씨 찍은 영화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계에 있어서 어떤 초토화가 된 거 아니냐. 특히 영화 한 편 찍는데 관련된 게 엄청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회사랄지 영화 제작사들 그런 회사들도 워낙 손해가 많기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앞으로 이제 향후에 한국 영화에 있어서 아마 두 사람의 이러한 범죄 행위 관련성이 엄청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600억 손해다 하는데 뭐 지금 K 영화 거의 K 콘텐츠 이미지 추락까지 생각하면 더 큰 손실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